안녕하세요. 전국수석 경제학교입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흔히 접하는 소득공제 중 하나가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일 텐데요. 많이 접하긴 하지만 사실 제대로 아는 분은 많지 않죠.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카드를 쓰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원리와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전국수석 경제학교 연말정산 시리즈의 4번째 영상이며 앞의 영상을 순서대로 보고 오셔야 훨씬 쉽게, 훨씬 깊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빠른 영상을 원하시면 배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가집니다.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기사를 아무리 읽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세법 조문을 직접 읽어보며 알아보겠습니다. 그만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그냥 체크카드로 몰빵한다, 많이 쓰면 많이 받는다 라는 식으로 대충 생각하시고 이해를 포기하기 마련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하겠죠? 이제 전국수석 경제학교에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신카공제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표를 이용하는 건데요. 우선 신카공제의 세법상 정확한 명칭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신용카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표에 나와 있는 대로 전통시장에서 쓴 돈, 대중교통에서 쓴 돈, 도서 등에서 쓴 돈, 체크카드 등으로 쓴 돈, 신용카드로 쓴 돈 전부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도서 등 항목에는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이 포함되고 체크카드 등 항목에는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직불카드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신카공제라고 신용카드만 되는 것이 아니죠. 이 모든 걸 줄여서 신카공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예시를 같이 보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나면 별거 아닙니다. 총 급여 4천만 원인 근로자가 1년간 쓴 돈의 내역입니다. 전통시장에서 50, 대중교통에서 90, 도서 등에서 80, 체크카드 등에서 1,400, 신용카드에서 700 해서 총 2,320만 원을 썼습니다. 이 사용액을 표의 위에서부터 채워나가면 됩니다. 위에서부터 전통시장 50만 원, 대중교통 90만 원, 도서 등 80만 원, 체크카드 등 1,400만 원, 신용카드 700만 원, 합계 2,320만 원을 사용액 칸에 적었습니다. 위에서부터 채우라는 말의 의미는 만약 전통시장에서 체크카드로 50만 원을 썼다면 체크카드 칸이 아닌 전통시장 칸에 50만 원을 적으라는 의미입니다. 위에서부터 적은 이유는 공제율이 높은 항목에서 많이 쓴 걸로 해주겠다는 것이죠. 사용액을 적었으면 다음은 최저 사용액을 빼주는 작업입니다. 신카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쓴 금액만 공제를 해줍니다. 다시 말해 총 급여의 25%까지 쓴 돈은 아무런 공제를 받지 못하는 거죠. 공제를 받기 위한 최저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이므로 사용액에서 최저 사용액을 빼줘야 하는데 총 급여 4천만 원인 근로자이므로 4천만 원의 25%인 1,000만 원이 최저 사용액입니다. 1,000만 원을 저 칸에 쓰시면 됩니다. 이번엔 밑에서부터 총 1,000만 원을 차감해 줍니다. 밑에서부터 차감하는 이유는 공제율이 낮은 항목부터 차감해서 공제율이 높은 항목에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7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차감하고 아직
300만 원을 더 차감해야 하니 체크카드 등 사용액에서 300만 원을 더 차감해주면 총 1000만 원을 차감하게 됩니다. 1000만 원을 다 차감해서 차감할 금액이 없으니 나머지 칸에는 0을 써줍니다. 이제 사용액에서 최저 사용액을 뺀 초과 사용액 칸을 채워줍니다. 50에서 0을 빼면 50, 90에서 0을 빼면 90, 80에서 0을 빼면 80, 1400에서 300을 빼면 1100, 700에서 700을 빼면 0이 되는 거죠. 이 초과 사용액에 공제율을 곱한 만큼 소득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소비를 촉진하고 싶은 항목의 공제율이 좀 더 높습니다. 초과 사용액에 공제율을 곱해 공제 대상액도 마저 채워줍니다. 초과 사용액 50만원에 공제율 40%를 곱하면 20만원, 90만원에 40%인 36만원, 80만원에 30%인 24만원, 1100만원에 30%인 330만원이 공제 대상액입니다. 공제 대상액을 모두 더한 410만원이 올해의 최대 공제 가능액입니다. 여기까지 요약하자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 공제 대상이다. 그런데 이 최대 공제 가능액을 전부 공제해주지는 않고 총 급여에 따라 공제 가능액에 한도가 있습니다.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해서 총급여 1,500만원 이하는 총급여의 20%, 총급여 1,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총급여가 4,000만원이었던 아까 그 근로자는 여기에 해당되겠죠? 총급여 7,000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는 250만원,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는 200만원이 공제 한도입니다. 여기까지 요약하자면 총급여에 따라 공제 가능액에 한도가 있다. 총급여에 따라 일반 한도가 주어졌는데 추가적으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등에 대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공제 항목에 따른 추가 한도가 있습니다. 추가 한도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등의 사용액에 공제율을 곱한 만큼이 추가 한도로 주어지며 항목당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한도가 가능합니다. 20만원 플러스 36만원 플러스 24만원 총 80만원이 추가 한도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요약하자면 특정 항목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가 한도가 주어진다. 이제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최대 공제 가능액이 410만원인데 일반 한도가 300만원, 추가 한도가 80만원, 총 380만원이므로 최대 공제 가능액이 총 한도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총 한도인 380만원만큼만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율이 15%라면 380만원에 15%를 곱한 57만원의 세금이 신카공제를 통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신카공제의 계산 과정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최저 사용액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쓴 돈이 공제 대상인데 지출 항목별로 공제율이 다르고 총급여에 따라 일반 한도가 있고 지출 항목에 따라 추가로 보너스 한도가 주어진다. 이런 느낌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원리를 한번 이해해 두시면 가끔씩 공제 내용이나 항목 같은 것이 개정되어도 바로바로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런 기사가 바로바로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전통시장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80%로 올린다고? 아, 그럼 내가 지금 세율이 15%니까 전통시장에서 100만원을 쓰면 100만원 곱하기 80% 곱하기 15% 총 12만원의 세금이 줄어들겠구나. 이렇게 바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한도가 남아있을 때 이야기겠죠. 아,
제로페이 소득공제를 이렇게 해준다는 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기사도 읽으면서 이제 바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혹은 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 할 때 이 물품을 사려 하는데 올해 6월까지 체크카드 공제율이 60%이므로 100만 원에 사지만 100만 원 곱하기 60%, 거기에 24%를 곱하면 14.4만 원의 세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사실상 85.6만 원에 사는 것이오니 속히 허락해 주시길 바라옵나이다. 이렇게 배운 내용을 논리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카 공제의 원리와 계산 과정을 알아보았으니 다음 영상에서는 신카 공제의 세부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